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어제는 5G, 오늘은 조선, 내일은 6월 기대 섹터 어디일까입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 3사가 최근 연이어서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이틀간 총 1조 3,600억 원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고 삼성중공업도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대형 LNG 운반선을 2,100억 원 규모의 수주했는데요. 이 같은 2분기 수주 낭보에 조선업계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에 다소 주춤한 분위기를 보였던 조선주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조선주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탔고 이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에 야인스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또 2부에는 수익의 진수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의 진수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또 야한 종목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날씨도 정말 여름 같은 날씨가 됐고요. 시장도 조금씩 계속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월의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조금씩 계속 궁금증과 함께 기대감도 갖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바른생활님 방금 왔어요 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노자성님도 반갑고요. 쫄보님 그리고 로또야 나에게님 오렌지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윤수짱 김시용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마이님도 인사 나눠주고 계십니다. 또 오케이 동자님 6월 시작이 좋네요 하셨는데 6월 한 달 내내 계속해서 좋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로또야 나에게님 6월 첫날 익절하셨구나. 굿굿굿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야인스톡을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6월이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좀 주춤했던 섹터들이 꿈틀거리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선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고 어제는 또 5G 섹터들이 정말 오랜만에 강한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죠.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최근에 수주 소식을 보여주면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업황의 호황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전망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선주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어제 반가운 갑작스러운 반등세를 보였던 5G에 대한 부분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 야인스톡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뭐 특별하게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소식이 있다라기보다는 좀 순환매적인 성격에서 5G 섹터에도 조금씩 기대감이 실렸던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자, 문서진 전문가님, 이 5G 섹터들 어제 드디어 지금 올랐습니다. 네. 오늘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앞으로 좀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 오른 건 뭐 아시겠지만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만약에 새로 우리 시장에 진입할 때 살만하게 뭐 있을까? 5G랑 바이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만 놓고 보면 그 바닥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철강도 올라갔고 조선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음식료, 의류 이런 것도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 비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바닥에 있는 게 뭐냐? 딱 보면 바이오랑 예, 그럼 5G니까 거기에 따른 저가 매수인데 근데 약간은 체질은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의 흐름이 물론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사실 어제 급등을 했고 원래 같으면 오늘 빠지고 아래 꼬리 같은 거 안 달고 그냥 끝나는 게 거의 대체적이었어요. 네네. 지금까지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를 좀 달았어요. 그러니까 조정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저가 매수세가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생각보다 조정이 크지는 않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급등했는데 원래 같으면 오늘 한 4, 5% 정도는 어제만 원래 예전의 흐름이면 네. 뭐 7% 오르면 그 다음에 한 4% 빠지고 한 5%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조금씩 실금실금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어제 한 7, KN도 그럼 7% 올랐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조정 확 줬다가 아래 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네네. 말아 올렸다는 거.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가격의 바닥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모멘텀은 없다. 하지만 조금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반기는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6월 이후부터는. 왜냐하면 그때부터 버라이즌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6월 달부터 투자가 집행된다고. 그러면 버라이즌 쪽에 매출이 있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향 매출이 있는 애들이겠죠.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KMW라든지, 네. 아니면 뭐 RFHRC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흐름이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확실하게 북미 지역의 투자가 집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통삼사도 지금 소송 걸렸어요. 미국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사실. 지금 5G, 지금 뭐, 이거 원래 같으면 미국 같았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소송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니, 그렇잖아요. 중국은 그래도 5G로 굉장히 많이 깔아놓고, 그래도 휴대폰을 팔았지. 우리는 끽해봐야 지금 한 20% 정도 깔아놓고 그걸 다 5G 팔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드디어 집단 소송 이제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인가요?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5G를 쓰는데 네. 이제 5G가 이제 느려진다. 그러니까 외부 맞아요. 서울 외곽에서 5G가 신호는 이제 잡히는 건 좀 많이 잡혀요. 건물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그게 5G 자체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LTE로 바뀌면 빠르냐? LTE도 느려요. 왜냐하면 넌스탠드 언론이잖아요. 같은 망을 써요. 그러니까 5G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트래픽은 계속 늘어나는데 망을 더 안 늘리니까 사용하는 건 똑같으니까 이제 5G도 느려지고 LTE도 느려졌어요. 이제는 이 부분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KT가 이번에 이제 하반기부터 스탠드 언론 이제 투자한다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 통사들도 이제 투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약간 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삼성전자 안 끼고 들어가거든요, 원래. 근데 괜히 삼성전자 이 AT&T 수주 실패하면서 덩달아 떨어지고 사실 미국의 다산 네트워크스, 그러니까 다산조 솔루션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 표면적으로 굉장히 나쁜데 그게 일회성 비용을 다 털어내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좀 아쉽다. 사실 단독 수주도 가능한데 뭐 그런 기업들은 좀 아쉽다. 다만 이게 당장에 올라가진 않는다. 어쨌든 버라이즌 쪽에 대한 발주가 가시화될 때, 우리나라 이통 3사들 발주가 가시화될 때, 그때 다시 올라갈 거고요. 그게 전 제가 한 6월 이후, 6월 말, 뭐 한 7월부터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5G 섹터에 대한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뭐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는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심리가 이제 더 커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네. 또 1분기 실적을 확인했는데 굉장히 안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이 좀 된 것 같다. 1분기 실적이 좀 저점이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반기 전망에 대한 어떤 그 뷰 같은 것들은 지금 변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이제 올라갈 거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계속해가지고 있고 또 요번에 이제 그 점유율 나왔는데 보니까 삼성전자가 ZTE한테도 밀려가지고 5위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데들이 지금 다 수주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5G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수주를 못 받은 게 아니라 네. 단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아가지고 밀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점점점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도 지금 투자하고 있고 미국도 투자하고 있고 네. 인도 얘기도 나오고 유럽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5G와 관련된 투자는 작년부터 사실 활성화가 됐어야 되는데 백신 없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이제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유럽까지도 이제 뭐 계속해가지고 이제 5G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주가가 적어도 바닥은 좀 잡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전망들은 나오고요. 여기서 뭐 V자 반등까지야 뭐 바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바닥 잡기 흐름은 분명히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빠르면은 제 생각에는 뭐 이제 그 2분기부터 1분기보다는 나을 거다라는 전망을 타면서 빠르면은 한 6월 정도부터도 6월 달에 바닥 잡고 7월 여름부터는 조금씩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2분기 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하반기 전망이 좀 보일 거 아니에요, 뷰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고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 반등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뭐 계속 그 5G와 관련돼 가지고 상담 드릴 때마다 팔긴 늦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보유하셔야 되고요. 네.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 차례 더 눌릴 때 지금 뭐 여기서 바로 V자 반등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한 번 더 눌리는 구간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쌍바닥 같은 것들 나오면은 뭐 하반기를 보면서 신규 진입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G에 대한 분석해봤고요. 이제 바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조선주들 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었습니다. 확실한 그래도 이유가 있는 상승세죠. 수주 소식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어떨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조선주들은 어때요? 조선주는 좋죠. 좋아요. 네, 제가 뭐 계속 강조하는 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조선주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조선주 이야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카타르 수주 나올 때도 아직 아니다. 예, 아니다, 별로다. 예,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도 저거 다 저가 수주일 가능성이 높고 에스컬레이션 조항도 없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배를 인도받을 때쯤 돼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일정 수준 성과에 반영시켜 주는 조항이거든요. 그 조항도 없다. 그래서 저가 수주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올해는 제가 아주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도크가 다 찼어요. 그러니까 주요 우리가 흔히 따지면 주요 한 4사 정도가 되겠죠. 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미포,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네 개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이 네 개의 이 조선사들의 도크가 다 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사들과 그러니까 이 선주와 그다음 조선사들의 이런 딜이 어떻게 되냐를 알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크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도크가 다 차 있어도 그 다음에 수주가 없으면 선사 쪽이 그러니까 이 선주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약을 하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계약을 하면 원하는 시점에 배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급할 게 없어요. 선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요 배가 나가면 그 배가 또 비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받으려고 하고 그럼 가격 협상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선주가 훨씬 더 우위입니다. 근데 도크가 다 찬다. 그리고 도크가 차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거도 한두 척이 예약이 돼 있다. 그럼 그때는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선주가 내가 발주하고 싶은데 발주를 했어요. 근데 그게 뒤로 밀리잖아요. 네. 그게 밀리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건 얘랑 안 해도 다음 게 있잖아요. 훨씬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가격 협상은 조선사에 있어요. 근데 지금 도크가 다 찼어요. 앞으로 몇 개 더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조보다는 지금 조선사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환경 규제 때문에 환경 규제 관련 특수선들이 많이 우리 쪽이 유리합니다. 지금 중국이 워낙 이제 뭐 속된 말로 헛짓을 많이 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 LNG 추진선이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납기 미루다가 안 되니까 그냥 보내줬는데 디젤선으로 보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에 것도 거의 다 싹쓸이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수주 경쟁력 높아졌고 이런 흐름은 향후 2년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뭐 클래스는 10년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2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우상향 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조선주는 지금 좋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서당계 1년차님이 조선주 앞으로 2년 보고 사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스텝이 꼬였다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2년까지 보고 계속 그러면 보유를 해도 괜찮은 네, 종목인 저는 거죠? 충분히 지금 보유를 들어가도 해봅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문서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신기조 전문가님께서는 조선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상황일까요? 예, 조선주는 뭐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조선주는 지금 이번에 일대 계기를 맞는 거죠. 그동안에 조선 업황 자체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조선 업황은 계속 하향세였어요. 하향세였다가 오히려 좀 코로나를 맞고 나서 작년 하반기부터 어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일대 계기가 되는 이제 저희가 뭐냐면은 네.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이제 그 물동량이 막 늘어나 버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선사들이 배를 급히 지금 챙겨야 되는 이제 그런 구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환경 이슈가 훨씬 더 강화됐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또 동참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제 수요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선박, LNG선, LPG선, LP 추진선, LNG 추진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 때는 싼 가격이 못 해요. 비싸더라도 제대로 할 때다 맡겨야 됐죠. 네네네. 중국은 아닌 것 같죠. 그럼 결국에는 일본은 지금 조선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긴 폭망했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한국이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오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지금 이제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있지만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본격화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있는 수주만으로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지금 수주 받은 것만 해도 사실은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일단 주가는 우상향이면은 틀림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또 뭐 박스권 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조선주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중기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빠지면 더 산다 생각하셔야 되고 네.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지금 이 회사가 한국조선해양이 예전에 얼마까지 갔었냐면은 5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이 적어도 지난 그 2013년도의 고점이었던 25만 원 정도까지는 예, 충분히 좀 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우상향 기조에는 예, 뭐 확고하게 보셔도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 계속해서 백고동 세게 올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좀 포커스를 넓혀볼까요? 자, 이제 6월장이 어떻게 흘러갈까가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 조금씩 앞서서 뭐 5G도 그랬고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납폭 과대 섹터에 조금 순환매 장세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짤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순환매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그러니까 이 언택트 관련 IT 기술주, 그러니까 성장 기술주들이 이 거의 한 1년 정도, 한 7, 8개월 정도를 주도주로 끌어갔고, 네네.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스킬리컬 업종들, 경기 민감주들이 한 4개월 정도 끌고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는 그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다 비싸졌어요. 근데 가격의 메리트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격의 메리트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누가 먼저 오르면 차익 실어 나오고, 그럼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올라오고, 요 키 맞추기가 생각보다 빨라질 거예요. 옛날에는 이만큼 차이 났으면 이 올라오는 데가 오래 걸리는 건데 이제는 거의 왔으니까 요만큼 요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질 거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순환매를 그 빠른 순환매를 타라고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순환매가 빨라지는 만큼 자칫 잘못해서 순환매를 역순환을 타버리면 그러니까요. 오히려 손실이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매가 빨라질수록 저는 그냥 길목 지키기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뭐 조선주가 갔다고 그럼 내일 조선주를 사라. 그건 아니거든요. 좀 조선주가 가면 좀 기다렸다가 지금 오늘 뭐 좀 떨어지고 있는 뭐 반도체 같은 거 좀 샀다가 또 그것 올라오면 또 오늘 뭐 수익 실현 하다가 또 기다리면 또 그때 다시 조선주 좀 또 기다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대응보다는 좀 길목 지키기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쨌든 연말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조정식 매수 이렇게 그래요?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목이 가장 튼튼할까요? 지금은 저는 이야기 좀 조선주, 그다음에 원전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원전 그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한 번 조정 줄 것 같거든요. 뭐 그때 한번 사시고 그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지금부터 모아갈 만한 건 반도체가 맞겠죠.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우리 6월장 좀 대응 방법 어떻게 체크할까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강조분 이거 말씀드리거든요. 그쵸. 예, 네. 강한 종목, 조정 구간, 뭐 분할 매수, 또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장에서 훨씬 더 필요한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예, 강한 종목은 지금 이제 막 간다 하는 종목들은 다 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 따라잡지 마시고 네. 오늘 올라간 종목 자꾸 따라잡고 하다 보면은 올라갈 것 같아서 샀더니 내일은 또 빠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순환매 장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 구간을 좀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셔야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사고 싶은 어떤 섹터를 좀 정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기다렸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네. 그냥 빠지는 거 잡아가지고 단타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좀 중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다 그러면은 미리 좀 봐놨다가 좀 기다리셨다가 사는 이제 그런 여유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은 기술주들이 좀 아직까지 특히 반도체 쪽에서 반등이 안 나온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오히려 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삼성전자가 오늘 21선을 또 오랜만에 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내일 정도부터는 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장비주 소부장들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코스피가 다시 한번 3,2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는 230선까지도 터치했는데 문서진 전문가님께서 항상 이른 썸머 랠리를 좀 강조해 주셨잖아요. 이제 6월에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지나 썸머 랠리 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는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4월 달부터 5월 말 정도부터는 그 서머 랠리가 나와서 8월 초까지는 상승할 거다 봤다. 다만 급등은 없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움직이고 네. 생각보다 변동성도 작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당장 앞에 있는 이벤트들의 뭐 고용 지표, 그다음에 6월 FOMC 회의 뭐 이런 게 있어서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미 시장이 상당 부분 물가에 좀 인플레이션에 좀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연준이 사실 단기 시장에서 잉여 유동성을 흡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좀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그 흐름이 미국채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6월 FOMC의 정책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지금은 계속 좀 서머 랠리가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래서 6월 상단은 3,300. 그다음 코스피 기준으로 네. 코스닥은 한 1,040. 요 정도로 해서 반등 흐름은 이어진다. 그리고 7월 달도 올라간다. 8월 초까지도 올라간다. 다만 그 다음부터는 또 한 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확 급락은 안 나고요. 네. 5월 달 나왔던 급락 정도. 그러니까 지수 기준 한 7% 정도. 이 정도의 하락은 한 5월 달 정도, 아니 8월 정도에 한번 나올 수 있다. 8, 9월 사이에 한번 나올 수 있고. 네. 근데 그것도 끝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안정적인 상승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너무 두려워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요. 5월 달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잖아요. 6월에는 좀 돌아올까요? 돌아오겠죠. 왜냐면 6월에 돌아와요. 팔았던 게 MSCI 리밸런싱 물량 때문이니까 네. 그건 이제 패시브 자금 팔았으니까 이제는 좀 매도보다는 그래도 매수 쪽이 낫겠죠. 그렇게 되면 확실히 좀 지수는 상승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틀면서 다만 조금씩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다. 증시, 시장에 대한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코스피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 전망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요즘에는. 있어요. 예, 저는 전망을 안 하고 있고 그냥 금리 보면서 하자. 금리.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금리가 지금 이제 어쨌든 61선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16포인트 지금 밑에 와 있어요. 그 구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시장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순환매가 돌잖아요. 순환매는 상승장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나 반등장에서 나오는 거지 하락장에서 순환매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하락장은 무조건 같이 빠지고요. 올라갈 때 번갈아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상승장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일단 상승장에다 보시고, 지금 상승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저는 지수가 어디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맞추기보다는, 지금 이제 국제금리가 61선 밑에 있는 한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숫자로는 16.3%, 1.63% 말씀드리거든요. 네. 1.63% 밑에 있으면은 계속해가지고 시장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활발하게 좀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지금 막 엇갈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하다 보면은 뭐가 잘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복잡할수록 화살표가 막 이리저리 막 가리킬수록 단순한 한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이제 지금 국채 수익률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서 1.63%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 근데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현금화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뭐 그동안 20년 동안 6월에서 국내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된 적은 단 8번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백신 접종이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좀 미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에 대한 믿음 잃지 마시고 좀 순환매가 빨라지는 구간에서 내가 정말 주력할 섹터를 딱 정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5G 조선주 그리고 6월 증시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야인스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